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심층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되는 주제네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막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약간 뼈 맞을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벌써부터 무서운데요. 혹시 최근에 그 회사에서 준비하던 큰 프로젝트가 엎어졌다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면접에서 완전히 망쳐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이죠. 네, 그럴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은 속으로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시나요? 보통은 막, 난 진짜 왜 이러지?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러면서 자책의 늪에 빠지기 쉽잖아요. 맞아요.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후회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이 마음속의 혼잣말이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완전히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지금 벌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해석의 렌즈에 가깝죠. 해석의 렌즈요? 네. 내 머릿속에서 어떤 단어와 어떤 문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실패도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엄청난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더 흥미롭고 실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역경을 지혜로 바꾸는 책은담 중국어 회화입니다. 책은담이라는 고전과 현대 중국어 회화의 만남이라니 정말 독특하죠? 맞아요. 수백 년 전 중국 명나라 시대 고전 철학인 책은담의 지혜를 빌려와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역경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단순히 고전 철학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걸 실제 현대 중국어 회화에서 어떻게 말로 내뱉는지 그 생생한 표현들까지 샅샅이 분석해 볼 겁니다.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이 자료를 통해 언어와 심리학, 그리고 고전 철학이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료의 가장 큰 매력이 단순히 외국어 단어를 외우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언어 학습에 꼽치를 쓰고 있지만 그 알맹이는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멘탈리티,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강력한 심리 훈련 과정이거든요. 내가 쓰는 말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이 내 행동을 바꾸는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오늘 확실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자료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아주 묵직한 책은담의 핵심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자와 병음, 그리고 한국어 뜻까지 아주 또렷하게 낭독해 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处你进时周围都是治病的良药. 병음으로는 处你进时周围都是治病的良药. 발음이 아주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이걸 해석하면 역경에 처했을 때 주변의 모든 것이 병을 고치는 좋은 약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약간 반항심이 들었거든요. 반항심이요? 왜요? 아니 내가 지금 처참하게 실패해서 아파 죽겠는데 주변의 모든 게 좋은 약이라니요. 이건 너무 이상적인 옛날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장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데 이거 다 좋은 약이야 라고 하면 당연히 와닿지 않죠. 제 말이 그겁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인간의 본성과 심리의 아주 깊은 곳까지 연결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은 본성상 모든 일이 순조롭고 풀리고 편안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렇죠. 잘 나갈 때는 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아니까요. 맞습니다. 내가 가진 약점, 오만함, 잘못된 습관들이 성공이라는 포장지에 다 가려지거든요. 오히려 캄캄하고 사방이 막힌 역경의 시기가 찾아와야만 비로소 불필요한 거품이 걷히고 내 진짜 모습이 뼈아프게 드러납니다. 진짜 민낯을 보게 되는 거군요. 네. 고난은 당장 우리를 괴롭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멘탈을 해체하고 더 단단하게 재조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치료제라는 다소 거친 비유를 쓴 거죠. 와, 뼈를 때리는 말씀이네요. 상처를 소독할 때 엄청나게 따갑지만 결국 그 과정을 거쳐야 새살이 돋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깊은 철학을 중국어라는 언어는 어떻게 담아내고 있을까요? 자료에 등장하는 5개의 핵심 단어를 통해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방금 핵심 문장에도 나왔던 니징, 병음으로 니징, 역경입니다.
예문을 보면 상황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他在逆境中成长. 병음은 他在逆境中成长. 한국어로는 그는 역경 속에서 성장했다. 입니다. 보통 역경이라고 하면 우리를 짓누르고 방해하는 부정적인 장애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피하고 싶은 단어 1순위죠. 그런데 이 예울에서는 역경이라는 단어를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결과와 한 문장 안에 묶어버렸어요. 환경의 지독한 어려움이 오히려 개인의 발전을 폭발시키는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됨을 보여주는 거죠. 언어적으로 아주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훌륭한 문장입니다. 대비 효과가 확실하네요. 두 번째 단어 역시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초어주어. 병어으로 초어주어. 좌절입니다. 좌절. 듣기만 해도 힘이 빠지는 단어인데요. 예문을 낭독해 볼게요. 这次挫折让我学到很多. 병음은 这次挫折让我学到很多. 해석하면 이번 좌절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주도권이 확 바뀌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좌절 때문에 다 망쳤어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피해자의 위치에 놓습니다. 맞아요. 세상 탓, 환경 탓을 하게 되죠. 그런데 좌절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라고 표현하는 순간 좌절은 나를 파괴하는 적이 아니라 나에게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선생님으로 격상됩니다. 실패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경험에서 의미를 추출해내는 능동적인 태도를 언어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패에서 데이터를 추출한다. 정말 현대적이고 멋진 해석이네요. 세 번째 단어는 더 직접적인 고통을 나타냅니다. 통쿠. 병음으로 통쿠. 고통입니다. 고통도 피할 수 없는 단어죠. 예문은 이렇습니다. 통쿠 有时候也是一种考验. 병음은 통쿠 有时候也是一种考验. 고통은 때로 하나의 시험이다. 심리학 특히 인지행동 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예문은 완벽한 모범 답안입니다. 무의미하게 나를 찌르는 괴로움을 내가 통과해야 할 시험, 즉 가오옌으로 재정의했잖아요. 뇌를 속이는 건가요? 속인다기보다는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뇌는 재난이라고 인식하면 패닉에 빠지지만 시험이나 도전 과제라고 인식하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며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고통에 시험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생물학적, 심리적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와, 단순한 중국어 문장 하나가 우리 뇌의 스트레스 반응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니 소름이 돋네요. 언어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 앞서 계속 강조되었던 키워드입니다. 정장, 병음으로 정장, 성장입니다. 예문을 읽어보죠. 人往往在痛苦中成长. 병음은 人往往在痛苦中成长. 사람은 종종 고통 속에서 성장한다. 바로 앞서 살펴본 고통, 통쿠라는 단어가 여기서 성장, 청장과 완벽하게 결합했습니다. 이것이 최근담의 수백 년 전부터 말하고자 했던 삶의 메커니즘입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다. 네, 고통이라는 불순물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내적 성장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를 아주 담백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어. 오늘 심층 탐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良药, 병음으로 良药, 좋은 약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예문은 逆境对人生来说是一剂良药. 병음은 逆境对人生来说是一剂良药. 역경은 인생에 있어서 좋은 약 한 첩이다. 입니다. 이 단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이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반전의 키워드입니다. 나를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는 줄 알았던 그 끔찍한 역경이 사실은 내 인생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제였다는 이 은유. 이건 단순한 비유법을 넘어 우리의 마인드셋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어 5개를 쭉 살펴보니 어떻게 역경이 지혜로 변하는지 그 궤적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중국어 문법 구조 자체가 심리학의 프레이밍 효과와 똑같이 작동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 문법 프레임이요? 맞습니다. 세 가지 문법 프레임을 통해 우리의 뇌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훈련되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법은 把 A 当作 B, 즉 A를 B로 여기다입니다.
예문을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把失败当作一次学习的机会. 병음으로 把失败当作一次学习的机会. 뜻은 실패를 하나의 배움의 기회로 여기다 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테크 스타트업들이 매일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죠. Failing forward, 실패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바로 그 철학을 가장 완벽하게 담아낸 문법입니다. 아, 실리콘밸리 철학이랑 연결되네요. 네, 실패라는 차각도 객관적인 사실인 A를 배움의 기회라는 가슴 뛰는 주관적 가치인 B로 내 손으로 직접 다시 이름 붙이는 거예요. A가 B가 되었다가 아니라 내가 A를 B로 만들겠다는 아주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의지가 담긴 문법 구조입니다. 실패의 의미를 내가 직접 디자인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두 번째 문법도 정말 근사합니다. A 是 被的一部分, A는 B의 일부이다 입니다. 예문은 挫折是成长的一部分, 병음은 挫折是成长的一部分, 좌절은 성장의 일부다 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카메라 렌즈를 줌아웃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좌절을 겪는 그 순간에는 눈앞이 캄캄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잖아요. 좌절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네, 온 세상이 까맣게 보이죠. 그런데 이 문법을 사용하면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끔찍한 좌절조차도 길고 긴 내 인생의 성장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퍼즐의 한 조각으로 편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철학적 태도를 문법이라는 틀로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맞아요. 이건 내 인생이라는 긴 영화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장면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숨통이 좀 트이죠. 마지막 세 번째 문법은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하면서 강력한 구조입니다. 수이란, 但是, 비록 뭐뭐하지만 뭐뭐하다. 이 문법 진짜 중요하죠. 예문을 낭독하겠습니다. 虽然过程很痛苦但是结果让我更坚强. 병음은 虽然过程很痛苦但是结果让我更坚强.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더 단단해졌다. 저는 이 문법 구조를 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무턱대고 다 잘 될 거라고 우기는 이른바 독성 긍정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거든요. 독성 긍정이요? 아,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거? 맞아요. 비록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라며 지금 내가 겪는 아픔을 현실적으로 100% 인정해줍니다. 아픈 건 아픈 거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단단해졌다며 긍정적인 가치를 도출해냅니다. 고통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아주 건강하고 균형 잡힌 마인드셋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긍정. 정말 중요하죠. 자, 지금까지 단어와 문법을 통해 이론을 다져봤다면 이제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 실전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드디어 회화 상황이네요. 우리가 배운 이 엄청난 철학과 심리학이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어떻게 폭발력을 가지는지 볼 텐데요. 아주 중요한 시험에 실패하고 완전히 멘탈이 나간 친구 A를 다른 친구 B가 격려하는 총 20문장의 실전 회화 상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문장 안에 방금 배운 모든 게 녹아있겠군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대화를 5개의 의미 단위, 즉 스텝별로 나누어서 꼼꼼하게 낭독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낙담한 친구 A의 역할을 하면서 먼저 중국어, 병음, 한국어를 읽을 테니까요. 전문가님이 든든하게 격려하는 친구 B 역할을 맡아서 똑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대화의 흐름과 감정선을 잘 따라가면서 낭독해보죠. 첫 번째 단계는 좌절과 공감입니다. 1번부터 12번 문장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시작할게요. 我这次真的失败了. 我这次真的失败了. 나 이번에 정말 실패했어. 发生什么事了?发生什么事了? 무슨 일이 있었어? 考试没通过,我很沮丧. 考试没通过,我很沮丧. 시험에 떨어져서 너무 낙담했어. 我知道这一定很痛苦. 我知道这一定很痛苦. 알아.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 이 대화의 시작 부분을 보면 솔직히 친구 B의 반응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주변 사람이 나 시험 떨어졌어, 망했어 이러면 우리는 너무 당황해서 야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술이나 마시러 가자 라며 성급하게 해결책을 주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섣부른 조언은 오히려 독이 되기 십상이죠. 그런데 친구 B는 알아.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 라고 말합니다.
앞서 우리가 배웠던 그 단어, 고통, 즉 통구를 그대로 사용해서 상대방의 처절한 아픔을 온전히 인정해주고 그 옆에 가만히 같이 앉아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주는 거군요. 네, 이것이 얼어붙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진정한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내 뼈아픈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숨을 쉬어줄 것 같네요.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되는지 두 번째 단계, 자기 부정 방지와 가치의 재발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부터 27번 문장 핵심입니다. 계속 가보죠. 我开始怀疑自己了. 나 자신을 의심하게 돼. 别急着否定自己. 너무 빨리 자신을 부정하지 마. 可是我付出了很多努力. 그래도 정말 많이 노력했어. 正因为这样，这次挫折更有价值. 그래서 이번 좌절이 더 가치 있는 거야. 为什么? 왜? 와, 이 부분 진짜 네, 저도 이 대목에서 B의 대화 스킬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A가 나 진짜 뼈 빠지게 노력했는데 다 망쳤어 라며 억울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B가 완전히 논리를 뒤집어 버립니다. 맞아요. 네, 네가 그렇게 미친 듯이 노력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번 좌절이 더 가치 있는 거야 라고 받아치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언어의 유도 기술 아닌가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화술이죠. 생각해보세요. 대충 설렁설렁 공부해서 시험에 떨어졌다면 그건 그냥 아쉽네 하고 끝날 일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멘탈 붕괴죠. 네. 하지만 바로 그 뼈아픈 지점에서 나의 진짜 한계가 어디인지, 내 방법론의 치명적인 오류가 무엇인지,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할지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B는 노력에 배신했다고 믿는 A에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 실패는 비싼 데이터가 되었다고 관점을 완전히 돌려준 겁니다. 실패의 가치가 노력에 비례한다는 말 정말 위로가 되네요. 자, 이제 대화의 중심부, 세 번째 단계인 책은담의 지혜 투입입니다. 28번부터 36번 문장입니다. B가 먼저 리드하네요. 察观他们里说出逆境时作为都市治病的良药 책은담에서는 역경이 좋은 약이라고 했어. 是说困难对人有好处 어려움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야? 네, 只是当下很难感觉到 맞아. 다만 지금은 느끼기 어려울 뿐이야. 이 대목에서 A가 눈치를 채고 묻습니다. 어려움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만약 제가 A였다면 속으로 이 친구가 지금 무슨 뜬구름 잡는 옛날 고전 이야기를 하나 싶었을 텐데 B의 마지막 대답이 너무나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느끼기 어려울 뿐이야. 그 부분이 바로 이 대화의 백미이자 킬링 파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현실을 긍정하는 태도가 여기서 극대화됩니다. B는 고난이 결국엔 약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지금 당장 깨달으라고 A를 몰아붙이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는 거군요. 네, 약은 원래 쓴 법이고 지금 네가 아파서 그 약효를 못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고 현실의 한계를 다정하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쿠션이 덧대어지기 때문에 수백 년 전에 낡은 철학 같았던 책은담의 구절이 A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강요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다면 머리로 이해한 이 철학을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지 네 번째 단계 시각 전환과 자아 성찰을 살펴보겠습니다. 37번부터 48번 문장입니다. 앞서 배운 마법의 문법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네, 기대되네요. 那我应该怎么看待这次失败?那我应该怎么看待这次失败? 그럼 이 실패를 어떻게 봐야 할까? 把它当成成长的一部分. 把它当作成长的一部分.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여. 这样想,心里好像轻松了一点儿.这样想,心里好像轻松了一点儿.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 人往往在逆境中看清自己.人往往在逆境中看清自己. 사람은 보통 역경 속에서 자신을 똑바로 보게 돼. A의 목소리 톤이 확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A가 드디어 스스로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 그러자 B가 아까 우리가 배운 프레이밍 문법을 정확하게 구사합니다. 마타당청 정장의 이 부분, 성장의 일부로 여겨라. 배운 문법이 완벽하게 쓰였네요. 네, 이 말을 듣고 A의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잖아요. 이건 마치 내 양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수십 킬로그램짜리 거대한 실패라는 바위를 내 인생이라는 아주 긴 여정에 필요한
배낭 속의 작은 돌멩이 하나로 그 의미와 무게를 확 축소시켜버리는 극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비유가 정말 찰떡 같네요. 맞습니다. 문법적 프레이밍을 통해 심리적 부담감을 확 덜어낸 거예요. 어깨가 가벼워져야 비로소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비가 드디어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칸칭 쯔지.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되다. 진정한 자아 성찰이네요. 네, 실패라는 거울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피하고만 싶었는데 이제는 그 거울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의 진짜 민낯, 부족했던 점과 가능성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닥을 쳤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네요. 대망의 마지막 5번째 단계 새로운 다짐과 격려입니다. 49번부터 60번 문장입니다. 마무리 가보죠. 也许我还能变得更坚强. 也许我还能变得更坚强. 어쩌면 더 단단해질 수도 있겠네. 没错，这正是逆境的意义。没错，这正是逆境的意义。 맞아, 그게 바로 역경의 의미야. 谢谢你，我不再那么绝望了。谢谢你，我不再那么绝望了。 고마워. 이제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아? 你已经在成长的路上了。你已经在成长的路上了。 너는 이미 성장의 길 위에 있어. 와, 진짜 훈훈하네요. 이 대화의 결론은 한편의 잘 짜여진 심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A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쥐상, 낙담하고 통투, 고통스러워하며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의심했잖아요. 그랬었죠. 이번 생은 망했다면서. 그런데 단 20문장의 대화가 오간 끝에 스스로 어쩌면 더 단단해질 수도 있겠네 라고 미래를 향해 선언합니다. 역경을 마술처럼 없애준 것도 아니고 떨어진 시험을 합격으로 바꿔준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1mm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 현실을 해석하는 A의 언어와 내면이 완전히 바뀌면서 절망이 희망으로 치환된 겁니다. 스스로 해석을 바꾼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며 얻어야 할 진짜 성장의 본질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대화네요.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자료가 그저 중국어 단어 몇 개, 문법 몇 개를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 뼈아프게 넘어졌을 때 오늘 다뤘던 이 따뜻하고 지혜로운 문장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든든한 좋은 약, 량약으로 쓰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향해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실패와 역경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태풍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고난 그 자체는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죠. 하지만 그 거친 태풍 속에서 나 스스로에게 혹은 상처받은 곁에 누군가에게 어떤 언어를 건넬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가 쥐고 있는 100%의 통제권입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문법으로 세상을 프레이밍할 것인가? 그것이 고난에 잡아먹힐 것인지 아니면 고난을 딛고 비상할 것인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줄 수 있는 통제권이 바로 나의 언어라는 말씀, 오늘 심층 탐구를 완벽하게 정리해주는 명문장이네요. 자, 이렇게 깊은 통찰을 나눴으니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미션이네요. 네, 다음번에 인생의 큼지막한 벽에 부딪혀서 쿵 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을 꼭 한번 포착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혼잣말의 첫 문장이 무엇인지 가만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올가매고 깎아내리는 감옥 같은 문장인가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책은담에서 배운 것처럼 실패마저도 삶의 일부로 품어안는 자유로운 문장인가요? 위기의 순간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단어 하나, 문법 하나를 살짝 비틀어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그 주, 그 달, 어쩌면 앞으로의 인생 전체의 궤적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자료에 나온 단어와 문법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어떻게 지혜로운 중국어 문장으로 재탄생할지 직접 적어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직접 적어보는 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만들어질 그 위대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서 우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귀에 기울여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